안녕하세요. 68살 박영순입니다. 천사표 며느리의 달콤한 가면 그 이야기 시작합니다. 동네 경로당 입구부터 고소한 참기름 냄새가 진동을 합니다. 영순 씨의 며느리 미진 씨가 양손 가득 반찬통을 들고 들어서는 중이거든요. 싹싹한 미진 씨는 경로당 어르신들에게 일일이 허리를 굽혀 인사합니다. 영순 씨 어깨가 한껏 올라가네요. 주변 할머니들이 영순 씨를 쿡쿡 찌르며 부러움 섞인 목소리를 보탭니다. 아이고, 영순 형님은 전생에 나라를 구했나 봐. 요즘 세상에 저런 며느리가 어디 있어? 시어머니 챙긴다고 주말마다 오는 애는 미진이 제 하나뿐이야. 영순 씨는 입꼬리가 귀에 걸리는 걸 참으며 짐짓 덤덤한 척 대꾸합니다. 아이고, 뭘 또 그래요. 제가 원래 좀 유난스럽게 착해요. 미진 씨는 영순 씨 옆에 바짝 붙어 앉아 과일을 깎습니다. 사과 껍질이 끊어지지 않고 길게 늘어지는 모양새가 참 야무지네요. 며느리 미진 씨가 깎은 사과 한 조각을 영순 씨 입에 넣어주며 상냥하게 말합니다. 어머니, 아하세요. 이거 꿀사과래요. 어머니 드시라고 시장에서 제일 좋은 걸로 골라왔어요. 영순 씨는 며느리가 주는 사과를 받아 먹으며 세상에서 제일 행복한 시어머니가 된 기분을 만끽합니다. 아들 민호 씨가 사업 때문에 바빠도 며느리가 이렇게 살갑게 구니 외로울 틈이 없었죠. 하지만 그날 저녁 집으로 돌아와 단둘이 남았을 때 공기는 조금 달랐습니다. 영순 씨가 저녁 준비를 하려고 냉장고 문을 열었다가 고개를 갸웃거립니다. 아까 분명히 사다 놓은 두부 한 모가 보이지 않았거든요. 영순 씨는 식탁에서 핸드폰을 보고 있는 며느리에게 묻습니다. 미진아, 아까 내가 사온 두부 못 봤니? 된장찌개 끓이려는데 안 보이네. 핸드폰 화면에서 눈을 떼지 않던 미진 씨가 천천히 고개를 듭니다. 경로당에서 보여주던 그 생글생글한 웃음기는 온데간데 없고 건조하고 차가운 표정만이 남아 있습니다. 미진 씨는 작게 한숨을 내쉬며 대답합니다. 어머니, 또 그러세요? 아까 오시자마자 김치 냉장고에 넣으셨잖아요. 기억 안 나세요? 영순 씨는 깜짝 놀라 서둘러 김치 냉장고를 열어봅니다. 정말 그곳에 두부가 덩그러니 놓여 있습니다. 분명 냉장고에 넣으려다 잠시 식탁에 뒀던 기억이 나는데 영순 씨는 자신의 기억이 뒤죽박죽된 것 같아 등골이 서늘해집니다. 어머나, 내가 왜 이럴까? 분명 여기 둔 줄 알았는데 요즘 자꾸 깜빡깜빡하네. 당황해서 허둥지둥하는 영순 씨 뒤로 미진 씨가 다가옵니다. 미진 씨는 영순 씨의 어깨를 가볍게 주무르며 걱정스러운 목소리로 속삭입니다. 하지만 그 눈빛은 묘하게 영순 씨를 관찰하는 듯 매섭습니다. 어머니, 요새 너무 자주 이러시는 거 아세요? 지난번에는 가스 불 켜놓고 잊어버리시더니. 걱정되네요, 정말. 영순 씨는 며느리의 말에 가슴이 철렁 내려앉습니다. 정말 자신이 늙어서 노망이라도 드는 건가 싶어 덜컥 겁이 납니다. 그런 영순 씨를 내려다보는 미진 씨의 입가에 아주 찰나 비릿한 미소가 스쳐 지나갑니다. 영순 씨가 뒤를 도는 순간 미진 씨는 다시 세상 둘도 없는 효부의 얼굴로 돌아와 있습니다. 어머니, 제가 찌개 끓일게요. 어머니는 그냥 들어가서 쉬세요. 이러다 큰일 나겠어요. 미진 씨는 영순 씨를 안방으로 떠밀듯 들여보냅니다. 영순 씨는 방문이 닫히는 소리를 들으며 침대에 힘없이 걸터 앉습니다. 밖에서 달그락거리는 그릇 소리가 들려오지만 아까 미진 씨가 내뱉은 큰일 나겠어요 라는 말이 귓가에서 윙윙거리며 떠나질 않습니다. 평온해 보이는 저녁 시간이지만 영순 씨의 마음 한구석에는 설명할 수 없는 불안감이 싹트기 시작합니다.
마치 튼튼해 보이던 두 개, 아주 작은 실금 하나가 생긴 것처럼요. 영순 씨의 이마에 식은땀이 송골송골 맺힙니다. 안방 장롱 깊숙한 곳에 두었던 인감도장이 감쪽같이 사라졌거든요. 벌써 1시간째 서랍을 다 뒤지고 옷주머니를 털어봐도 도무지 나오질 않습니다. 분명히 지난주에 통장 정리를 하고 나서 장롱 2번째 서랍, 양말 뭉치 사이에 잘 넣어두었단 말이죠. 영순 씨는 이제 자신의 손을 믿을 수가 없어 가슴이 쿵쾅거리기 시작합니다. 손이 떨려서 마른 침만 꼴깍 삼키고 있는데 방문이 스르르 열리며 며느리 미진 씨가 들어옵니다. 어머니, 식사하셔야죠. 방이 이게 다 뭐예요? 도둑이라도 들었어요? 미진 씨는 난장판이 된 방을 보고도 놀란 기색이 전혀 없습니다. 오히려 입가에 묘한 미소를 띠며 천천히 다가옵니다. 영순 씨는 며느리 보기가 부끄러워 고개를 푹 숙입니다. 미진아, 내 도장이 안 보인다. 분명 여기 뒀는데. 어머, 어머니. 저번에 화장대 서랍으로 옮기셨잖아요. 기억 안 나세요? 누가 훔쳐간다고 꽁꽁 숨기셔놓고는. 미진 씨가 망설임 없이 화장대로 다가가더니 제일 아래 칸 서랍 구석에서 인감도장을 꺼내 보입니다. 영순 씨는 눈이 휘둥그레집니다. 정말 도장이 거기서 나옵니다. 영순 씨는 맹세코 도장을 옮긴 기억이 없습니다. 머릿속이 하얗게 변하며 공포가 밀려옵니다. 내가 정말 미쳐가고 있는 걸까? 영순 씨는 덜덜 떨리는 손으로 도장을 받아듭니다. 미진 씨는 그런 시어머니를 보며 혀를 쯧쯧 찹니다. 어머니, 병원 예약 다시 잡아야겠어요. 저번보다 더 심해지셨네. 그날 저녁 아들 민호 씨가 퇴근해 돌아옵니다. 식탁 분위기는 무겁게 가라앉아 있습니다. 영순 씨는 죄인처럼 밥알만 세고 있고 미진 씨는 짐짓 심각한 표정으로 남편 민호 씨에게 말을 건넵니다. 여보, 오늘 어머니가 인감도장 없어진 줄 알고 온 집안을 다 뒤지셨어. 바로 코앞에 두고도 못 찾으시고 저번엔 가스불도 켜놓으시더니 나 정말 불안해서 회사 일도 손에 안 잡혀. 민호 씨는 피곤한 기색이 역력한 얼굴로 숟가락을 내려놓습니다. 그리고는 짜증 섞인 한숨을 내쉬며 영순 씨를 바라봅니다. 엄마, 제발 정신 좀 차리세요. 미진이가 엄마 때문에 하루 종일 얼마나 고생하는 줄 알아요? 집에서 편하게 계시는데 왜 자꾸 사고를 치세요? 아들의 차가운 타박에 영순 씨는 목이 메어 대꾸도 못합니다. 아니라고, 내 정신은 멀쩡하다고 소리치고 싶지만 오늘 낮에 있었던 도장 사건 때문에 입이 떨어지지 않습니다. 그때 미진 씨가 식탁 아래서 화려한 팜플렛 하나를 꺼내 슬며시 밉니다. 실버타운이라고 적혀 있지만 사실상 요양원이나 다름없는 곳입니다. 여보, 나도 힘들어서 그래. 어머니 건강을 위해서라도 전문가가 있는 곳이 낫지 않을까? 여기 시설도 좋고 공기도 좋대. 어머니도 친구분들 많아서 덜 심심하실 거고. 미진 씨의 목소리는 기름을 바른 듯 매끄럽고 부드럽습니다. 하지만 영순 씨는 보았습니다. 아들 민호 씨가 팜플렛을 집어들고 고민하는 사이 미진 씨가 영순 씨를 향해 보내는 그 서늘하고 비웃는 듯한 눈빛을요. 그 눈빛은 이제 늙은이는 빠져주지 라고 말하는 것 같아 영순 씨는 소름이 돋습니다. 엄마, 미진이 말대로 하세요. 우리도 살아야죠. 언제까지 엄마 뒤치다꺼리만 할 수는 없잖아요. 주말에 한번 가봐요. 민호 씨의 말은 영순 씨의 가슴에 대못처럼 박힙니다. 평생을 바쳐 키운 아들이 며느리 말 한마디에 엄마를 짐짝 취급하다니요. 영순 씨는 억울하고 분해서 눈물이 핑 돌지만 지금 상황에서는 아무도 영순 씨의 말을 믿어주지 않을 것 같습니다.
집안의 공기가 영순 씨를 옥죄어 옵니다. 기억은 흐릿하고 아들은 멀어지고 며느리는 웃고 있습니다. 이 집에서 영순 씨가 설 곳은 점점 사라지고 있습니다. 영순 씨의 시선이 거실 장식장 위에 놓인 손자 준우의 돌사진에 머뭅니다. 사진 속 준우는 방실방실 웃고 있는데 정작 영순 씨의 품은 텅 비어 시리기만 합니다. 며칠 전 어린이집에서 돌아온 준우를 안아주려던 영순 씨를 미진 씨가 기겁하며 막아섰던 일이 떠오릅니다. 미진 씨는 마치 더러운 것이라도 묻은 양준우를 영순 씨에게서 낚아채며 쏘아붙였죠. 어머니, 손도 안 씻고 애를 만지면 어떡해요? 그리고 요새 자꾸 깜빡하시는데 애 안고 있다가 떨어뜨리기라도 하면 책임지실 거예요? 그날 이후로 영순 씨는 준우 머리카락 한 올도 만져보지 못했습니다. 방문을 조금이라도 열라치면 미진 씨가 애 공부 방해되어 애 감기 옮아요라며 면박을 주기 일쑤였으니까요. 내 집 내 손주를 내 마음대로 보지 못하는 신세가 처량해 영순 씨는 밤마다 베갯니들 적셨습니다. 그러다 문득 텔레비전 광고에서 봤던 베이비 홈 카메라가 떠올랐습니다. 스마트폰만 있으면 집안을 훤히 볼 수 있다는 그 물건 말입니다. 영순 씨는 며느리가 준우를 데리고 문화센터에 간 사이 떨리는 가슴을 안고 동네 전자상가로 향했습니다. 점원에게 손주가 너무 보고 싶은데 방해가 될까봐 몰래 보고 싶다며 어수룩하게 둘러댔습니다. 점원이 골라준 작고 까만 카메라는 영순 씨의 손바닥 안에 쏙 들어올 만큼 앙증맞았습니다. 영순 씨는 마치 독립운동이라도 하러 가는 사람처럼 비장한 표정으로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집안은 쥐 죽은 듯 고요합니다. 영순 씨는 쿵쾅거리는 심장을 부여잡고 거실을 서성입니다. 어디에 두어야 미진 씨 눈에 띄지 않고 준우가 노는 모습을 잘 볼 수 있을까 고민하던 영순 씨의 눈에 거실 에어컨 위쪽 공간이 들어옵니다. 그곳에는 영순 씨가 아끼는 조화 화분이 놓여 있어 카메라를 숨기기에 안성맞춤입니다. 영순 씨는 식탁 의자를 끌어다 놓고 끙끙대며 올라가 화분 잎사귀 사이로 카메라 렌즈를 밀어 넣습니다. 전선은 에어컨 뒤로 교묘하게 숨겨 콘센트에 꽂았습니다. 됐다. 이제 됐어. 이마에 맺힌 땀을 닦으며 영순 씨는 안방으로 후다닥 뛰어들어옵니다. 점원이 알려준 대로 스마트폰 앱을 켜자 작은 화면 속에 거실 풍경이 선명하게 떠오릅니다. 비록 화면 속이지만 이제 며느리 눈치 보지 않고 마음껏 우리 준우 얼굴을 볼 수 있다는 생각에 영순 씨의 입가에 오랜만에 미소가 번집니다. 영순 씨는 훔쳐보는 것이 아니라 그저 사랑하는 손주의 재롱이 사무치게 그리웠을 뿐입니다. 잠시 후 현관문 도어록이 열리는 소리가 들립니다. 할머니 다녀왔습니다. 하는 준우의 씩씩한 목소리가 들려오지만 영순 씨는 방문을 여는 대신 이불을 뒤집어 쓰고 스마트폰 화면을 뚫어져라 응시합니다. 화면 속에서 미진 씨가 준우의 가방을 받아주며 거실로 들어옵니다. 그런데 화면을 지켜보던 영순 씨의 고개가 갸웃거립니다. 준우 앞에서는 늘 상냥하던 미진 씨가 준우가 장난감을 쏟자마자 거칠게 발로 장난감을 차버리는 모습이 보였거든요. 영순 씨는 자신의 눈을 의심하며 화면을 확대해 봅니다. 단순히 피곤해서 그런 걸까요? 설렘으로 시작된 이 비밀스러운 관찰이 왠지 모를 불안감으로 영순 씨의 가슴을 짓누르기 시작합니다. 오후 햇살이 거실 깊숙이 들어오는 시간입니다. 영순 씨는 안방 침대에 누워 이불을 머리끝까지 뒤집어 쓰고 있습니다. 겉보기엔 낮잠을 즐기는 평범한 노인이지만 이불 속 영순 씨의 눈은 스마트폰 화면에 고정되어 있습니다. 이어폰을 꽂은 귀에는
거실의 소리가 생생하게 전해져 옵니다. 며느리 미진 씨가 준우를 어린이집에 보내고 막 집으로 돌아온 참이거든요. 화면 속 미진 씨는 현관문을 닫자마자 영순 씨가 알던 그 사람이 아닌 것처럼 돌변합니다. 단정하게 묶었던 머리를 거칠게 풀어 헤치더니 아, 답답해 죽겠네 하고 소리를 지르며 핸드백을 소파 위로 휙 집어던집니다. 영순 씨는 자신의 귀를 의심합니다. 항상 어머니 다녀왔습니다. 식사는요? 하고 나긋나긋하게 묻던 그 목소리가 아닙니다. 마치 쇳소리가 섞인 듯 날카롭고 신경질적인 목소리입니다. 미진 씨는 냉장고에서 생수병을 꺼내 입을 대고 벌컥벌컥 마십니다. 컵을 쓰지 않는 며느리의 모습도 낯설지만 더 충격적인 건 그 다음 행동입니다. 미진 씨가 식탁 의자에 한쪽 다리를 턱하니 올리고 앉아 누군가에게 전화를 겁니다. 뭐야? 나야. 아우 말도 마. 오늘 아침에도 그 노인네 비위 맞추느라 토 나올 뻔했어. 영순 씨의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습니다. 노인네라니요. 설마 자신을 두고 하는 말일까요? 화면 속 미진 씨의 얼굴은 짜증으로 잔뜩 일그러져 있습니다. 아니, 요양원 팜플렛을 줬으면 눈치껏 알아먹어야지. 멍청한 척하는 건지 진짜 치매가 온 건지 버티고 있잖아. 아우 징글징글해. 냄새나는 늙은이랑 한 집에 사는 게 얼마나 고역인지 내가 알아? 영순 씨는 숨이 턱 막혀옵니다. 손이 부들부들 떨려 스마트폰을 놓칠 뻔합니다. 냄새가 난다니 영순 씨는 혹시나 며느리에게 짐이 될까봐 하루에도 2번씩 씻고 옷도 매일 갈아입었습니다. 그런데 뒤에서는 저런 끔찍한 말을 뱉고 있었던 겁니다. 야, 민호 씨? 그 남자는 내 손바닥 아니지. 엄마 걱정하는 척 눈물 좀 짜주면 껌뻑 죽잖아. 지 엄마 요양원 보내는 거 불효라고 생각 안 하게끔 내가 살살 작업 중이야. 거의 다 넘어왔어. 미진 씨가 킬킬거리며 웃습니다. 그 웃음소리가 이어폰을 타고 영순 씨의 고막을 날카롭게 찌릅니다. 영순 씨는 그동안 자신이 얼마나 바보같이 속았는지 깨닫습니다. 살갑게 굴며 건네던 사과 한 조각, 어깨를 주무르며 걱정하던 그 눈빛, 그 모든 것이 영순 씨를 집에서 내쫓기 위한 연기였던 겁니다. 집 명의만 넘겨받으면 바로 끝이야. 강남 아파트 받은 거 있거든. 노인네 짐 정리하면 그 방 터서 우리 드레스룸으로 쓰고 집값 좀 더 오르면 팔고 떠야지. 아, 생각만 해도 살 것 같다. 화면 속 미진 씨는 소파에 길게 드러누워 발가락을 까딱거립니다. 영순 씨는 입을 틀어막고 소리 없는 비명을 지릅니다. 배신감에 온몸의 피가 거꾸로 솟는 것만 같습니다. 세상에서 제일 착한 며느리라고 동네방네 자랑하고 다녔는데 그 가면 뒤에는 탐욕스럽고 차가운 괴물이 살고 있었습니다. 영순 씨의 눈에서 굵은 눈물방울이 툭 하고 스마트폰 화면 위로 떨어집니다. 하지만 슬픔보다 더 뜨거운 무언가가 가슴 밑바닥에서 끓어오르기 시작합니다. 그것은 평생 가족을 위해 희생해온 어머니의 그리고 한 인간으로서의 분노입니다. 지금 당장 방문을 박차고 나가 며느리의 머리채라도 잡고 싶지만 영순 씨는 이를 악물고 참아냅니다. 지금 나가봤자 어머니가 잘못 들으신 거예요. 또 증세가 도지셨네 하고 오리발을 내밀게 뻔하니까요. 영순 씨는 떨리는 손가락으로 화면의 녹화 버튼을 누릅니다. 빨간 점이 깜빡이기 시작합니다. 이제 이 작은 기계가 영순 씨의 유일한 무기이자 증인이 되어줄 겁니다. 방 안의 공기는 무겁게 가라앉았지만 영순 씨의 눈빛만은 그 어느 때보다 서늘하게 빛나고 있습니다. 초겨울 바람이 제법 쌀쌀한 오후입니다. 영순 씨는
아픈 무릎을 이끌고 동네 정형외과에 다녀오는 길입니다. 병원 대기실에 앉아 있는 내내 아침에 부랴부랴 만들어 식탁 위에 올려두고 온 소고기 장조림 생각이 났습니다. 손주 준우가 제일 좋아하는 반찬이라 큰맘 먹고 한우 양지머리를 사다가 핏물을 빼고 정성껏 졸여낸 것이거든요. 며느리 미진 씨가 출근 준비하느라 바쁠까봐 식탁보를 덮어두고 나왔는데 혹시나 냄새가 밴다고 싫어하지는 않았을까 걱정이 되기도 합니다. 공원 벤치에 잠시 앉아 숨을 고르던 영순 씨는 습관처럼 스마트폰을 꺼냅니다. 화면 속 집안은 평화로워 보입니다. 그때 현관문이 열리고 미진 씨가 들어옵니다. 오늘은 반차를 냈다더니 생각보다 일찍 귀가했네요. 영순 씨는 반가운 마음에 화면을 확대하다가 이내 굳어버리고 맙니다. 미진 씨가 식탁보를 걷어내고 장조림 그릇을 발견하자마자 마치 벌레라도 본 것처럼 인상을 확 구기며 코를 막았기 때문입니다. 아, 진짜. 냄새나게 또 뭘 해놓은 거야. 구역질나. 미진 씨는 망설임 없이 장조림 그릇을 들고 싱크대로 갑니다. 그리고는 음식물 쓰레기 봉투를 쫙 벌려 그 귀한 고기를 통째로 쏟아부어 버립니다. 영순 씨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습니다. 며칠을 아껴서 산 고기였고 손주 먹일 생각에 다리 아픈 줄도 모르고 서서 만든 반찬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게 며느리 손에서는 단 1초 만에 악취나는 쓰레기가 되어버렸습니다. 영순 씨는 떨리는 손으로 입을 틀어막습니다. 미진 씨는 빈 그릇을 개수대에 쾅소리 나게 던져놓고는 식탁 의자에 앉아 누군가에게 전화를 겁니다. 나야. 방금 들어왔어. 아니, 노인네가 또 이상한 고기 반찬을 해놨잖아. 냄새가 온 집안에 배어서 머리가 다 아파. 싹 다 갖다 버렸지 뭐. 애 먹이면 배탈 나. 화면 속 미진 씨는 아무렇지 않게 웃으며 통화를 이어갑니다. 영순 씨의 눈에서 왈칵 눈물이 쏟아집니다. 음식을 버린 것도 서러운데 멀쩡한 음식을 두고 애 배탈 난다며 거짓말까지 하는 며느리가 무서워집니다. 하지만 진짜 충격은 그 다음 말이었습니다. 야, 부동산에는 내놨어? 응, 시세 좀 잘 알아봐줘. 이번에 요양원 보내고 나면 바로 집 내놓을 거니까. 남편? 아휴, 걘 내가 엄마 요양원 보내는 게 효도라고 세뇌시켜놔서 찍소리도 못해. 이 집 팔아서 보태면 우리도 강남 진입 가능하다니까. 영순 씨는 숨이 턱 막혀옵니다. 요양원 이야기가 단순히 건강 걱정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멀쩡한 시어머니를 치매로 몰아 요양원에 가두고 평생 일궈온 이 집을 팔아치워 자기들 욕심을 채우려던 계획이었습니다. 노인네 짐은 대충 정리해서 버리고 돈 되는 폐물이나 좀 챙겨야지. 저번에 보니까 장롱 깊숙이 금가락지 숨겨놨더라. 늙어서 정신 오락가락하면 그것도 다 내 차지야. 빨리빨리 진행하자. 나도 이제 냄새나는 노인네랑 그만 살고 싶어. 미진 씨의 적나라한 목소리가 이어폰을 타고 영순 씨의 고막을 후벼 팝니다. 영순 씨는 벤치 등받이에 힘없이 기대며 하늘을 올려다봅니다. 하늘은 야속하게도 참 맑습니다. 아들 민호 씨를 키우며 안 먹고 안 입고 장만한 이 집입니다. 남편이 남기고 간 유일한 흔적이기도 하죠. 그런데 며느리는 이 집을 그저 강남행 티켓으로만 보고 있었습니다. 그동안 며느리가 보여준 친절한 미소, 따뜻한 말 한마디가 전부 이 끔찍한 계획을 위한 연극이었다는 사실에 영순 씨는 온몸에 소름이 돋습니다. 배신감에 치가 떨려 손끝까지 저려옵니다. 영순 씨는 스마트폰을 쥔 손에 힘을 꽉 줍니다. 이대로 당하고만 있을 수는 없습니다. 내 집, 내 인생, 그리고
내 자존심을 지키기 위해서라도 영순 씨는 독해져야만 합니다. 화면 속에서 낄낄거리는 며느리의 얼굴을 노려보며 영순 씨는 흐르는 눈물을 닦아냅니다. 이제 더 이상 물러설 곳 없는 절벽 끝에 섰음을 직감합니다. 거실 형광등 불빛이 오늘따라 유난히 차갑고 날카롭게 느껴집니다. 식탁 위에는 법무사 사무실 봉투와 복잡해 보이는 서류들이 어지럽게 널려 있습니다. 영순 씨는 마치 죄인이 된 것처럼 고개를 푹 숙이고 앉아 있습니다. 맞은편에는 며느리 미진 씨와 아들 민호 씨가 영순 씨를 포위하듯 나란히 앉아 숨막히는 침묵을 지키고 있습니다. 어머니, 설명해 드렸잖아요. 이거 정말 별거 아니라니까요. 미진 씨가 답답하다는 듯 가슴을 치며 말을 꺼냅니다. 목소리에는 짜증이 잔뜩 묻어 있습니다. 요즘 세금 폭탄인 거 뉴스 보셨잖아요. 어머니 명의로 계속 두면 나중에 상속세니 뭐니 해서 집 한 채 감 다 날아가요. 잠깐만 민호 씨 앞으로 명예 돌려놓고 세금 문제 해결되면 다시 어머니 앞으로 해드린다니까요. 저희 못 믿으세요? 미진 씨가 빨간 인주가 묻은 인주통 뚜껑을 탁 소리나게 엽니다. 그리고는 영순 씨 앞으로 서류를 들이밀며 펜을 쥐어줍니다. 영순 씨는 그 서류가 마치 자신의 목을 조르는 올가미처럼 보입니다. 낮에 홈카메라로 들었던 지파라서 강남 가자던 며느리의 통화 내용이 귓가에서 윙윙거리며 경고음을 울립니다. 영순 씨는 주머니 속에 넣어둔 인감도장을 꽉 쥡니다. 손바닥에 식은땀이 흥건합니다. 영순 씨가 선뜻 도장을 꺼내지 않자 옆에 있던 아들 민호 씨가 한숨을 푹 내쉬며 거듭니다. 엄마, 미진이가 며칠 동안 세무사 만나고 고생해서 알아온 방법이에요. 엄마 돈 아껴드리려고 이러는 건데 왜 자꾸 사람을 의심하고 그러세요? 엄마가 이러니까 미진이가 힘들어 하잖아요. 아들의 타박에 영순 씨의 심장이 찢어지는 것 같습니다. 며느리는 남이라 쳐도 내 뱃속으로 낳아 기른 아들놈마저 한통속이 되어 늙은 어미를 속이려 듭니다. 영순 씨는 떨리는 눈으로 아들을 쳐다봅니다. 민호 씨는 엄마의 시선을 슬쩍 피하며 애꿎은 물컵만 만지작거립니다. 그 비겁한 모습에 영순 씨 마음속에 남아있던 마지막 미련한 조각이 툭 하고 끊어집니다. 지금 당장 이 나쁜 놈들아 하고 소리치며 서류를 찢어발기고 싶습니다. 녹음된 그 더러운 통화 내용을 틀어주고 저 가식적인 가면을 벗겨버리고 싶습니다. 영순 씨의 손이 부들부들 떨립니다. 분노가 치밀어 올라 숨이 가빠옵니다. 하지만 영순 씨는 입술을 꽉 깨물어 참아냅니다. 여기서 터뜨리면 그냥 노망난 노인의 주정으로 몰릴 수도 있습니다. 더 확실하고 더 뼈저린 한 방이 필요합니다. 며칠 뒤면 온 친척이 모이는 영순 씨의 환갑잔치 날입니다. 그래, 그때다. 그때 모든 것을 끝내야 한다. 어머니, 손 그만 떠시고 얼른 도장 주세요. 저 내일 아침 일찍 법무사 가야 한단 말이에요. 미진 씨가 참다 못해 영순 씨의 주머니로 손을 뻗어옵니다. 영순 씨는 화들짝 놀라며 몸을 뒤로 뺍니다. 그리고는 일부러 더 심하게 손을 떨며 연기를 시작합니다. 아이고, 내가 오늘따라 왜 이러는지 모르겠다. 손이 말을 안 듣네. 가슴도 너무 두근거리고. 영순 씨가 가슴을 부여잡고 헐떡이자 미진 씨의 눈초리가 매서워집니다. 하지만 아들이 보고 있으니 차마 억지로 뺏지는 못하고 입술만 잘근잘근 깨뭅니다. 엄마, 어디 편찮으세요? 물 좀 드릴까요? 민호 씨가 짐짓 놀란 척 물을 가지러 일어납니다. 영순 씨는 그 틈을 타 서류를 슬쩍 밀어냅니다. 오늘은 너무 어지러워서 안 되겠다. 내일 다시 얘기하자꾸나.
내가 정신이 하나도 없어서 그래. 영순 씨는 도망치듯 자리에서 일어나 안방으로 향합니다. 등 뒤에서 아 진짜 짜증나게 하고 작게 내뱉는 미진 씨의 욕설이 들려옵니다. 방문을 닫고 걸어 잠근 영순 씨는 그제야 다리에 힘이 풀려 주저앉습니다. 손에 꽉 쥐고 있던 인감도장이 손바닥에 선명한 자국을 남겼습니다. 영순 씨는 붉게 자국난 손바닥을 내려다보며 차갑게 식은 눈빛으로 다짐합니다. 이 도장은 내 목숨이다. 절대로 저들에게 넘겨주지 않으리라. 이제 영순 씨에게 남은 건 오직 다가올 결전의 날뿐입니다. 드디어 결전의 날, 영순 씨의 환갑잔치가 열린 한정식집 연회장은 친척들의 왁자지껄한 웃음소리로 가득 찼습니다. 우리 영순 형님은 좋겠어. 저런 며느리를 둬서 효부상이라도 줘야 해. 여기저기서 며느리 미진 씨를 칭찬하는 소리가 들려옵니다. 미진 씨는 고운 한복을 차려입고 나비처럼 이 테이블 저 테이블을 날아다니며 술을 따르고 있습니다. 영순 씨는 상석에 앉아 그 모습을 가만히 지켜봅니다. 속은 문드러져 시꺼멓게 탔지만 겉으로는 온화한 미소를 잃지 않습니다. 오늘이야말로 저 두꺼운 가면을 벗겨낼 적기니까요. 식이 무르익자 미진 씨가 마이크를 잡고 무대 중앙으로 나섭니다. 조명이 미진 씨를 비추자 장내가 조용해집니다. 미진 씨는 눈가에 눈물까지 그렁그렁 매달고 떨리는 목소리로 편지를 낭독하기 시작합니다. 어머니, 부족한 저를 딸처럼 아껴주셔서 감사합니다. 요즘 어머니가 기억력이 조금 안 좋아지셔서 제 마음이 너무 아파요. 하지만 걱정 마세요. 제가 어머니 손발이 되어 평생 모실게요. 어머니, 부디 건강만 하세요. 미진 씨가 눈물을 훔치자 친척들도 감동하여 여기저기서 훌쩍이는 소리가 들립니다. 아들 민호 씨도 옆에서 눈시울을 붉히며 박수를 칩니다. 정말 완벽한 연기입니다. 영순 씨는 더는 역겨워서 못 봐주겠다는 듯 자리에서 벌떡 일어납니다. 그리고는 미리 섭외해 둔 조카 손자에게 눈짓을 보냅니다. 영순 씨가 며칠 밤을 새워가며 스마트폰에서 옮겨 담은 그 동영상을 틀라는 신호입니다. 자, 다들 주목해 주세요. 우리 며느리가 저렇게 효심이 지극한데 나도 가만히 있을 수 없지. 내가 우리 며느리한테 주는 답례 영상을 하나 준비했다. 영순 씨의 말에 미진 씨는 어머, 어머니도 참 하며 수줍게 웃습니다. 민호 씨도 의아한 표정으로 대형 스크린을 바라봅니다. 곧이어 화면이 켜지고 스피커에서 익숙한 목소리가 찢어질 듯 울려 퍼집니다. 아우 징글징글해. 냄새나는 늙은이랑 한 집에 사는 게 얼마나 고역인지 내가 알아? 순식간에 연회장에 찬물을 끼얹은 듯 정적이 흐릅니다. 화면 속에는 소파에 누워 다리를 꼬고 통화하는 미진 씨의 모습이 대문짝만하게 나옵니다. 집 명의만 넘겨받으면 바로 끝이야. 노인네 요양원에 쳐넣고 그 집 팔아서 우리 강남으로 이사 가자니까. 경악한 친척들이 입을 다물지 못하고 화면과 미진 씨를 번갈아 쳐다봅니다. 미진 씨의 얼굴에서 핏기가 싹 가시더니 사색이 되어갑니다. 화면은 계속해서 바뀝니다. 정성껏 만든 장조림을 쓰레기통에 처박는 모습, 노망난 늙은이라며 욕설을 퍼붓는 모습이 적나라하게 재생됩니다. 어머니, 저거 아니에요. 저거 조작된 거예요. 꺼요. 얼른 안 꺼. 미진 씨가 비명을 지르며 스크린 쪽으로 달려들지만 이미 엎질러진 물입니다. 민호 씨는 넋이 나간 사람처럼 주저앉아 덜덜 떨고 있습니다. 친척들의 눈빛은 이제 감동이 아닌 경멸과 분노로 바뀌어 미진 씨를 쏘아봅니다. 세상에, 저게 사람이야?
어떻게 시어머니한테 저럴 수가 있어? 수군거림이 파도처럼 번져나갑니다. 영순 씨는 마이크를 다시 잡고 또렷하고 힘찬 목소리로 선언합니다. 보셨습니까? 이게 바로 여러분이 칭찬하던 효부의 진짜 얼굴입니다. 나 치매 아닙니다. 멀쩡해요. 내 눈으로 똑똑히 보고 내 귀로 똑똑히 들었습니다. 내 집 팔아서 강남 간다고? 어림도 없다. 내 돈은 내가 다 쓰고 죽을 거다. 영순 씨가 들고 있던 물잔을 바닥에 내동댕이 칩니다. 쨍그랑 날카로운 파열음이 미진 씨의 가증스러운 연극이 산산조각 났음을 알립니다. 미진 씨는 다리가 풀려 바닥에 주저앉고 영순 씨는 그 어느 때보다 당당하게 그들을 내려다봅니다. 꽉 막혀있던 가슴이 뻥 뚫리는 듯한 통쾌함이 영순 씨의 온몸을 감쌉니다. 환갑잔치에서의 소동이 태풍처럼 휩쓸고 지나간 뒤 집안에는 정막만이 감돕니다. 하지만 이 정막은 예전에 그 숨막히던 공포가 아닙니다. 폭풍우가 지나간 뒤에 맑고 개운한 고요함이죠. 거실 한복판에는 아들 민호 씨가 무릎을 꿇고 고개를 쳐박고 있습니다. 며느리 미진 씨는 그날 이후 친정으로 쫓겨갔습니다. 이혼 서류에 도장 찍기 전에는 얼굴도 비치지 말라는 영순 씨의 호령이 있었거든요. 민호 씨는 퉁퉁 부은 눈으로 영순 씨의 발치에 매달립니다. 엄마, 정말 잘못했어요. 제가 미진이한테 속아서 엄마 마음을 죽을 죄를 지었어요. 민호 씨가 닭똥 같은 눈물을 뚝뚝 흘리지만 영순 씨의 표정은 담담합니다. 예전 같았으면 아들 눈물에 가슴이 미어져 같이 울었겠지만 이제는 압니다. 아들의 무관심이 며느리의 악행을 키웠다는 것을요. 영순 씨는 품에서 인감도장을 꺼내 탁자 위에 소리나게 내려놓습니다. 민호야, 이 도장 내가 죽을 때까지 내 손에서 안 놓을 거다. 그리고 이제 내가 너 키우느라 평생 입고 싶은 거 못 입고 먹고 싶은 거 못 먹으며 장만했다. 나 죽으면 사회에 환원했으면 했지. 너희들 호강하라고 넙죽줄 생각 추워도 없다. 영순 씨의 서리빨 같은 선언에 민호 씨는 입이 10개라도 할 말이 없어 흐느끼기만 합니다. 영순 씨는 그런 아들을 일으켜 세우지 않습니다. 스스로 깨닫고 일어서야 진짜 어른이 되는 법이니까요. 너랑 미진이 일은 너희 둘이 알아서 해라. 이혼을 하든 지지고 볶든 난 이제 상관 안 하련다. 난 내 인생 살기도 바빠. 몇 달 뒤 동네 문화센터 노래교실. 화려한 꽃무늬 블라우스를 입은 영순 씨가 마이크를 잡고 구성진 트로트 한 자락을 뽑아냅니다. 내 나이가 어때서 노래 가사가 꼭 자기 이야기 같아 영순 씨의 목소리에 신명이 실립니다. 노래가 끝나자 박수갈채가 쏟아지고 영순 씨는 우아하게 손을 흔들어 화답합니다. 얼굴에는 예전에 주눅든 기색이라곤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수업이 끝나고 영순 씨는 근처 카페로 향합니다. 예전에는 커피 한 잔 값도 아까워 자판기 믹스커피만 마셨지만 이제는 다릅니다. 향긋한 라테 한 잔과 달콤한 케이크 한 조각을 시켜 창가 자리에 앉습니다. 따스한 햇살을 받으며 한 모금 마시니 세상 부러울 것이 없습니다. 그때 스마트폰이 울립니다. 아들이라는 글자가 뜨지만 영순 씨는 받지 않고 조용히 뒤집어 놓습니다. 주말에 반찬 가지러 오겠다는 연락일 게 뻔하거든요. 이제 반찬은 사 먹어라. 나는 내 입에 들어갈 맛있는 거 사 먹으러 다닐 거다. 영순 씨는 속으로 통쾌하게 외치며 케이크를 한 입 베어 뭅니다. 달콤함이 입안 가득 퍼집니다. 며느리 눈치 보느라 아들 걱정하느라 뒷전으로 밀어뒀던 박영순이라는 이름 석자가 이제야 반짝반짝 빛이 나는 것 같습니다. 창밖으로 바쁘게 지나가는 사람들을 보며 영순 씨는 생각합니다.
인생 60부터라고 누가 그랬던가요? 겪어보니 그 말이 딱 맞습니다. 며느리의 배신은 뼈아팠지만 덕분에 영순 씨는 진짜 자신을 되찾았습니다. 낡은 껍데기를 깨고 나온 나비처럼 영순 씨는 이제 어디든 자유롭게 날아갈 수 있습니다. 아이고, 날씨 한번 좋다. 영순 씨가 카페를 나서며 활짝 웃습니다. 그 당당한 발걸음이 봄날의 햇살보다 더 눈부시게 빛납니다. 더 이상 누군가의 엄마, 누군가의 시어머니가 아닌 화려한 싱글 박영순의 진짜 인생은 바로 지금부터니까요.